저는 사실 자타공이 수다장이에요. 차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샘솟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죠, 세영씨? 네.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일을 내가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일단 근데 제가 경혜 누나가 말하는 걸 보면서 지금 느꼈는데 한 10초, 20초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누나가 말하면서 표정이 밝아요. 말하면서 벌써 재밌어요, 자기가. 그 상황이 나한테 전달이 벌써 돼요. 아, 사실은 감투예요. 이 얘기가 재밌는 척. 뭐 예를 들면 진짜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새똥을 맞았어. 오늘? 아니 진짜 만약에. 맞진 않았어. 네. 여러분 어때요? 이 생동감. 따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청소를 아주 본격적으로 해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또 오랜만에 오는 친구이기도 하고 저희 집을 조금 꾸밀 때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라 유독 이 친구가 오면 내가 굉장히 잘 유지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마구 솟구치는 그런 게스트분이 오늘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정말 청소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쿠쿠에서 저에게 이렇게 파워클론 Z 슬림 청소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쿠쿠 가전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제습기,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드렸던 전자레인지, 어떻게 우연치 않게도 쿠쿠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청소기를 샅샅이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헤드. 완전히 초슬림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좁은 집 구석구석을 아주 완벽하게 청소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카페트 청소 어떻게 하냐고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이렇게 투인원으로 되어 있는 요 솔이 카펫 청소하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솔이라고 해서 오늘 카페트 아주 제대로 청소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틈새, 저런 벽 뒤, 공간 사이사이, 계단 틈틈 그런 거 할 때 요 틈새 청소기가 너무 필요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헤드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고 이거 제가 정말 너무 잘한 거예요. 자동 먼지 비움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약간 꼬맹맹이 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엄청난 비염 인간으로서 이 먼지 날리는 거에 있어서 이 비염의 영향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슬림하고 이렇게 가벼운 먼지 자동 비움 기능까지 탑재한 그런 청소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뚝. 와, 근데 진짜 가벼워요. 이게 체감 무게가 0.7kg이래요. 이게 1단이에요. 자, 청소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이런데 그냥 가볍게 들어가. 자, 먼지 있는 살짝 지나가, 기억 지나가, 살짝.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요. 단 한 톨도. 여기서 바로 미끄러웠어. 원룸에 나서는 요런 공간이 있잖아요. 요런 좁고 어두운 공간.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 할 때 그냥 이렇게 헤드가 딱 꺾여요. 사실 이런 데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늘져가지고. 그런 데를 그냥 이렇게 불빛으로 딱. 어머, 이 정도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집 정말 좁은데 이거 청소기 어디다 놔야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곳. 진짜 말도 안 되게 슬림하죠? 여기는 사실 아예 어차피 못 쓰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다 그냥 청소기 쏙. 자, 그럼 제가 먼지 비움 효과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 쓰시고 또 꽂으셔. 그러면 자, 요렇게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거든요. 근데 집에 아기가 있으시거나 갑작스러운 소음을 싫어한다. 그럴 때 여기 시작 정지 버튼을 길게 눌러주십니다. 요렇게 그럼 파란불로 바뀌죠. 수동 모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음을 내면서 먼지를 비워준다거나 이런 상황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저 먼지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어느 정도 찼다 했을 때 먼지를 비워줄 수 있고요. 제가 저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 오늘 손님 오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근데 꼭 그런 날 청소기에 먼지가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청소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 먼지부터 하다가 집안 전체가 그냥 먼지 파티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먼지 비움 기능이 있으면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래 상태의 청소기를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쿠쿠 가전을 쓰는 사람으로서 청소기가 지금 저 모델이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짜란! 파워클론 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진짜 가벼워요. 이거
이거 사실 몇 개든 할 수 있어요. 1인 가구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내 가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성능 좋은 청소기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너무 추천드리고,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브 청소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식구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자취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기는 회사 식구분에게 선물로 한번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잠시만요. 자, 오늘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배달이 왔네요. 아니, 이렇게 양손 가득히 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찬영씨. 네. 찬영씨 오신다고 제가 이렇게 집을 한번 청소해봤어요. 와우. 어때요? 너무 쾌적하다. 뭔가 올 때마다 바뀌네 누나 집이. 이번에- 선물 있어요 누나. 찬영아. 찬영아,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 일단 이거 마실 거고. 근데 지갑. 지갑이 선물이에요, 혹시? 아니야 이거 아니고. 그릭 요거트 있고요. 너 정말, 너 그래서 다이어트 하냐 물어본 거야? 맞아요. 너 정말 섬세. 어머. 야, 찬영아. 이게 뭐야? 옷. 내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선물. 감사합니다. 야, 사랑했어. 이게 뭐였어? 야, 나 진짜 몰라. 너 이렇게 올 때마다 너 선물을 가져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찬영아? 너 그리고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만 너 진짜, 너 이거 나 맞아. 뭔가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았어. 나 좋아하잖아, 진짜. 이거는 우리 이제 토크토크 해야 되니까. 톡톡 하면서 먹을 결명. 맞아. 뭐야? 맞아요. 결명서. 아 이렇게 큰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자, 그럼 인사를 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혜 찬영이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혜. 찬영이 입니다. 안녕. 찬영이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경애볼래 최다 출연자. 저희 집 최다 방문자 그리고 경해볼래 들어볼래의 첫 게스트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첫 게스트로 오게 되셨는데. 아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네. 이렇게 게스트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영이가 처음 온다 그래서 제가 살짝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요. 찬영씨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셋 하면 눈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많이 발전했네요. 네! 그리고 누나가 약소하지만 제가 방석도 사실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난 시간대가 또 점심시간대라 먹어보면서 대화를 맞아요. 해볼까 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봐. 저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그거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맞아요. 찬영이랑 저는 사실 1년 반 정도 저희는 맞아요. 아르바이트를 같이 한 사이예요. 맞아요. 오픈 마감을 계속 같이 했었어요. 주말 내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죠. 찬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맞아. 찬영이가 정말 사교적인 친구예요. 아는 사람을 보면 항상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되게 유쾌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랑 혜리 씨랑 둘이 야식을 먹으려고 가게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찬영이가 저희 가게 바로 주변에서 운동을 맞아요. 바로 옆에서 헬스장을 다녔죠. 운동 끝나고 가는 길에 카페 안에 있는 저희를 발견하고 맞아요. 들어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 찬영이랑 혜리가 같이 빅토리를 찍고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혜리 누나도 너무 반갑게 지금 같이 작품하고 있는 찬영이야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찬영이랑 저는 처음 인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빅토리 시사회 때 다시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찬영이한테 찬영아! 했는데 찬영이가 누나! 이러면서 이제 거의 한 10번 만난 사이처럼 둘이 맞아요. 된 거예요. 근데 찬영이 핸드폰 뒤에 저희 카페에 그 시그니처 스티커가 붙어있는 스티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왔어? 했더니 누나 저희 여기 카페 단골이에요. 이래서 내가 야, 나 이 카페에서 알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찬영이는 이제 그때 당시 작품 끝나고 계속 오디션을 열심히 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누나 저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해서 그럼 찬영아 가게 면접 보러 와! 하고 시사회 때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저희도 말만 해놓고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정확히 이틀 뒤에 갑자기 찬영씨가 가게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또 혜림 사장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날은 뭐 커피 마시러 갔던 느낌이죠. 인사하고. 그러다가 단체 손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우려고 일어났는데 찬영이가 거기를 자연스럽게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바가 시작됐죠.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 특성상 한가한 시간대가 있어. 그럼 그 한가한 시간대도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죠. 저희가 수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그쵸. 친하고 편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한번 저희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런 에피소드들로 친해지게 된 이 근데 찬영씨, 저희가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고민이 좀 나와버렸거든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경혜 언니. 언니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팬이 된 30살 여자입니다. 현재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에 나름 자주 오시는 남자 손님이 계시는데 외적으로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오실 때마다 자꾸 눈길이 가고 저 혼자 그분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극내향인이라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고백해 본 적도 없고 용기가 부족해서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에요. 그리고 손님으로 오신 분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언니가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고민 남깁니다. 자, 이렇게 너무 굉장히 네, 설레는 고민을 네네. 또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커플이 된 케이스를 알고 있거든요. 진짜? 제 지인인데 네. 자주 가는 카페에서 작업을 많이 했었대요. 카페에 있는 시간이 오래 길게 있다 보니까 알바생분과 눈 마주치는 상황과 시간이 많이 길어졌대요. 그리고 어느 날 카페에도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고 앉아서 음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바생분이 이제 음료와 밑에 쪽지 자기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사실은 제 지인도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듣고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방법은 카페에 누군가 알아차릴 일도 없고 그치. 둘만의 뭔가 시그널? 잘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한번 용기 내어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이거에 너무 공감됐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잘 얘기를 못해요. 네. 엄청 엄청 큰 용기죠. 그거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진짜 저희끼리 비밀이에요.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야.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나 알바하면서? 언제?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건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봤을 때 너무 제 이상형이시고 너무 네. 멋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주문을 받았거든요. 말해도 되나? 제가 주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다정하시고 말투도 너무 짧은 순간이지만 만약에 저분이 다음에 또 오신다면 용기를 내볼까? 와 진짜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고요? 와 지금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네. 카페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다들 아이 컨택을 하고 다들 바빴네요. 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들어볼래를 통해서 역으로 제가 다른 분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제 지인분들한테 하면은 제 지인분들은 야 이 바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일도 이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용기 내지 않은 그 상황이 제 주변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아까운가 봐요.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호감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멋있고요. 저는 쪽지를 이렇게 하든 아니면 계산할 때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다면 말을 한번 건네보든. 어떻게 말을 건넬 수 있어? 너무 어렵다. 쪽지가 좋을 것 같아요. 너 만약에 어떨 것 같아? 너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그분이 자주 오시고 네. 그분이 너에게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너 용기 낼 거야? 그럼요. 너 어떻게 용기 낼 거야?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 저도 생각해봤을 땐 쪽지 말고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커피를 갖다 드리면서 네? 하면 뭔가 민망한 상황이 되게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카페를 도착하자마자 커피를 다 마시고 네.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면 가서 이제 슬쩍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쪽지를 드리는 타이밍? 컵 치워드리면서 그냥 그분의 패턴이 있잖아요. 자주 오시는 손님이니까. 만약에 테이크아웃을 하시는 손님이면 바로 여기 밑에다가 해서 드리고 그럼- 그 패턴에 맞춰서 우리 찬영군의 이야기대로 한번 쪽지로 마음을 살짝 전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그렇게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보내기엔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결말을 저희가 한번 응원을 해보면서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루 끝에 내가 오늘 잘못한 일들이나 잘못한 행동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게 돼서 그 시간들을 저에게 더 좋은 시간들로 바꾸고 싶어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울적해지고는 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잘 지내다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기분이 다운될 때 어떤 걸 하면서 좋은 시간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씨? 저는 생각이 많은 걸 장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리허설 같은 느낌으로 이 뒤에 고민하지 않게끔 생각을 미리 많이 한 다음에 하루를 보내보는 거죠. 그게 생각이 많은 사람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런 편이거든요. 먼저 아. 시뮬레이션 리허설을 먼저 다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 내가 오늘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영씨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FJ입니다. J 맞아. 찬영이는 정말 계획적이에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레이어드해서 생각을 항상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침보다는 전날 밤에 해요. 옷도 정해두시잖아요. 맞아요. 챙겨서 나가야 하는 것, 누구 전해줘야 하는 것, 맞아요. 내가 선물해 줄 것,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맞아요. 주무시더라고요. 오늘 누나 줄 것도 다 현관 앞에다. 딱 쇼핑백으로 딱 만들어 맞아요. 놓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찬영이는 진짜 그런 준비성이 되게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한 것도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 돌아와서 근심 걱정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니까 네. 대비가 된다고 해야 하나? 맞아요. 그쵸.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런 걱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어. 네네. 생기지도 않은 일이야. 하지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막 상상력이 돼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짓누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장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 벌어지지 않은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네. 한번 보여드려보자. 뭐 예를 들면 너 시축 얘기하는 거 괜찮아? 맞아. 시축을 찬영이가 하러 가요. 맞아요. 근데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어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의미만 생각하는 거죠. 가서 내가 축구 선수였는데 배우가 돼서 축구장에 와서 시축을 하는 날이 오네. 너무 영광스럽다. 부정적이면 실수하면 어떡하지? 축구 선수 출신인데 가서 망신 넘어지면 당하고 어떡하지? 맞아. 내가 넘어져서 오늘 부천 FC가 경기에서 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전날에 날씨를 보고 습기가 있고 뭐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리 축구화를 준비해야겠다. 찬영이 얘기대로 걱정되고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대비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맞아요. 라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 제가 아까 집 치우고 하면서 막 땀을 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또 온도가 훅 떨어져서 옷을 조금 제가 입고 해볼게요. 저 찬영 씨가 선물해준 옷 입을래요. 잘 어울리네? 넌 정말 나를 어디까지 알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그리고 이거 재질이 너무 후들후들거려서 좋아. 딱. 어때요? 잘 어울려요. 런던 이슈로 옷을 좀 입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경혜님. 30살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몰 토크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워낙 내향적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친구랑 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 얘기를 재밌는 썰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재밌는 썰도 재미없게 말하는 능력을 가진 저는 오로지 리액션 담당입니다. 리액션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저도 말을 안 하는지라 대화가 뚝 끊겨서 괜스레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올해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제가 사회성이 없는 건지 상대방이랑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 얘기가 생각나지 않아서 질문을 저한테 막 해주는데 저는 대답만 하고 대화가 더 이어지지 않아서 저도 답답해요. 경혜님을 보면 썰도 잘 풀고 러블리한 모습으로 이야기도 조잘조잘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결론은 어색하지 않게 스몰 토크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나서 아주 잘 챙겨보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라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유튜브를 너무 잘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자타공이 수다장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차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샘솟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죠, 세영씨?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저 혼자 너무 말을 할까봐 저는 일부러 제 얘기를 끊는 스타일이에요. 재밌는 썰도 재미없게 푸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요, 재밌는 썰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이야기해도 재밌습니다.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일을 내가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일단 근데 제가 경혜 누나가 말하는 걸 보면서 지금 느꼈는데 한 10초, 20초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누나가 말하면서 표정이 밝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밝아져요.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썰을 얘기하면서 재미없는 표정을 하면 뭔가 듣는 사람도 생동감, 현장감이 없다.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감투예요. 이 얘기가 재밌는 척. 맞아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은 그 일을 같이 겪지 않았잖아요. 그때 일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액션과 표정을 같이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경혜 누나는 말하면서 벌써 재밌어요, 자기가. 자기가 벌써 재밌어가지고 그 상황이 나한테 전달이 벌써 돼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새똥을 맞았어. 오늘? 아니 진짜 만약에. 맞진 않았어. 네. 여러분 어때요? 이 생동감. 제가 만약입니다. 찬영이를 만나러 오는 길에 새똥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찬영이에게 얘기해줄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빨리 와요. 일부러 새똥을 지우지 않고. 왜냐면 생동감 제가 전달해줘야 되니까. 스몰 토크 중독자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봤을 때는 경혜 누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옮을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시대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대화 주제가 자꾸 끊긴다는 건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나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오늘 너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럼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제 나는 말이야 닭껍질 튀김. 아, 깨껍질튀김. 어때? 다이어트 치곤 좀 먼 음식이지. 다이어트. 이렇게 다이어트 가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 계획이 있습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 계획은 없는데 네. 내가 작년에 입었던 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더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기다 보면 주제를 찾아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찬영이랑 제가 친구여서 그럴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관계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리스트를 우리가 조금 준비해보면 좋을 텐데. 아 역시 준비 왕이네요. 아침 식사도 있고 응. 주말에 뭐 하셨어요? 어제는 몇 시에 주무셨어요? 늦게 만약에 주무셨다고 하면 뭐 하시다가 내가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는 게 있는데 어떤 거 보세요? 나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거 어때요? 재밌어요? 저는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제 의견과 이분의 의견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꼭 장점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조용히 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찬영이가 얘기해준 여러 가지의 토픽들로 작은 시도를 한번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외모나 스타일, 성격 등 타인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에서 위축이 돼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자학개그 등 광대 역할만 하고 집에 와서 현타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꾸미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맞아요. 저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아요. 왜냐면 저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정말 없었고 옷도 제가 막 잘 입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이게 제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명확한 미의 기준을 두고 그거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제 자신이 좀 별로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제가 네. 그 미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기준을 두는 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멋지네? 나 자신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내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화사하잖아. 내가 이런 옷 입었을 때 시크하네? 이런 거는 아니면 내가 이런 옷 입었을 때 약간 청순하네? 제가 저를 기준에 두고 생각을 하니까 꾸미는 것도 재미가 있고 별로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네. 지금은 네. 약간 어느 정도는 저는 저를 꾸미는 방법을 네네. 알아채렸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예를 들면 이 안경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머리를 했을 때 조금 뭔가 너무 심심하고 밋밋해 보이는 느낌. 멋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안경이 딱 있을 때 제가 자신감이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꾸몄을 때 나의 지금 바이브가 어떠한가? 이런 바이브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도 나 스스로 인정하고 나도 나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내가 나를 꾸미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중요한 포인트. 당당한 워킹. 그 말이 정말 맞는 게 내가 가진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멋있잖아, 예쁘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 내가 멋있잖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잠깐만 나? 멋있잖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대신 거울을 좀 많이 보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경해볼래? 들어볼래?로 인사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방문해주신 우리 찬영 씨의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게스트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사연 보내주신 거를 읽어보고 최대한 열심히 이 고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돼보고 보탬이 돼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불러주세요. 정말이죠? 네. 찬영 씨는 꼭 또 한 번 오는 걸로 네. 저희가 약속을 하면서 네. 오늘 저희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클로징 멘트 준비되셨죠? 경해볼래? 들어볼래? 이거요? 그럼 읽어봤지. 둘, 셋! 경해볼래? 들어볼래? 와 누나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머리카락이 원래 좀 많아야 되는데? 아예 지금 싹 빨려 들어갔고 너 알지? 머리카락은 거짓말처럼 어디서 계속 생겨나잖아.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난 흡입력에 청소기를 발견했단 말이야, 찬영아. 이제 먼지와 머리카락은 영원히 안녕이라 본다 이거야.